이성계는 이방원이 벌인 일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권력에 눈이 멀었다 해도 어떻게 어린 동생들을 죽여버릴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죠. 태조 7년 1398년 9월 5일 이성계는 세자 이방과를 불렀습니다. 이방과는 세자복을 갖춰 입고 이성계를 찾아갔죠. 이성계는 이방과에게 직접 교서를 전해주었습니다. 내가 통치한 지 7년이 되었다. 이제는 나이도 많고 몸이 좋지 않다. 방가는 적장자이면서 인덕과 효도를 보였다. 개국 초기부터 나를 보좌하며 함께한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러니 종묘에 고하고 왕위에 오르기를 명한다. 그리고 이성계는 좌정승과 우정승을 불렀습니다. 내가 지금 세자에게 왕위를 전해주니 경등은 힘을 다하여 큰 왕업을 이어가도록 하라. 그리고 옥새를 그들에게 주고 세자 이방가와 함께 근정전으로 가게 했습니다. 이방가는 강사포와 원유관을 갖춰 입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때 백관들의 할애를 받고 이름을 경이라고 바꾸었죠. 이처럼 비록 이방가가 1차 왕자의 난으로 방석을 밀어내고 왕세자가 되었지만 이성계가 직접 적장자로 인정할 만큼 신뢰한 큰 아들이었습니다.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지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성계가 직접 양위를 결정한 것인데요. 이성계가 이방과의 정통성을 인정함으로써 이방과에게 힘을 실어주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계의 이방원에 대한 견제책이었던 셈이죠. 정종에게는 총 15명의 아들과 8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서자, 서녀들이었죠. 그의 정비였던 덕비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방원이 세자 자리를 이방과에게 넘긴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방과에게 적자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종이 돌연 자신의 첩인 유씨를 후궁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유씨는 대사원 조박의 누이 동생이었는데 유씨에게는 불로라는 아들이 있었죠. 이 불로는 정종의 친자식이 아닌 유씨의 전 남편 사이에서 난 자식이었습니다. 정종은 유씨를 입궁시켜 가의 옹주로 삼았고 그의 아들인 불로는 원저라고 불렀습니다. 이 일이 정종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1등 공신인 조박의 주청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숙번은 이방원을 찾아갔습니다. 일이 마무리된 지 몇 달 안 되었는데 조박이 공과 가까운 사이임에도 마음이 변한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가? 이번에 불로를 들이고 원저라 부른 것을 보십시오. 조박뿐 아니라 나머지 공신들도 믿을 수 없습니다. 공께서도 스스로를 지킬 계책을 찾으시고 군사의 방비도 계속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부기가 부족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냐? 부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희가 목숨을 걸고 일을 벌인 건 모두 공을 임금으로 추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원자라 일컫는 자가 궁중에 들어왔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 말을 듣지 않으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저야 머리 밀고 도망가면 그만이지만 귀한 몸이신 공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방원은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숙번의 말대로 정종이 불로를 세자로 책봉한다면 이방원은 다시 명분 싸움에서 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적장자 상속이라는 명분으로 형에게 세자 자리를 넘겼지만 만약 형에게 적장자 후계자가 생긴다면 다시 군사를 일으켜야 할 판이었죠. 이런 이방원의 의중을 파악했는지 정종은 즉위 초 자신의 아들들을 모두 궐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적자가 없었지만 자신의 자식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한 셈이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격구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실록에는 그가 격구를 하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하, 과하게 격구에 몰두하지는 마옵소서. 나는 무인 출신이어서 말을 타지 않으면 병이 생길 것이오. 잠시 놀이로 마음과 몸을 기르려 하는 것뿐이요. 격구에 관련된 재밌는 기록도 하나 있는데 신하들이 정종에 격구하는 것으로 얘기가 많은 중에 정종이 사관 이경승에게 묻습니다. 혹시 격구하는 내용도 역사책에 쓰는가? 임금의 모든 거동을 기록하는데 하물며 격구하는 것이 빠지겠습니까? 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전략적인 움직임이기도 했지만 정종은 정말로 격구를 좋아하고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종의 이런 모습과 짧은 즉위 기간 때문에 정종이 무능한 왕이었다는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가 정무를 처리하는 데 무능하거나 소양이 부족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정종의 정무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경연에 사관이 들어오는 것을 제도화한 것이 바로 정종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왕의 경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왕들의 경연 내용을 기록으로 볼 수 있게 된 것도 정종의 덕입니다. 문화부에서 상소를 올리길 전하, 사관은 임금의 말씀과 움직임, 정서의 옳고 그름을 그대로 써서 숨기지 않고 후세에 전해야 합니다. 임금이 두려워할 것은 하늘과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된다는 것인데 이를 정종은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2대 왕인 선왕으로서 후대의 임금들이 함부로 폐기할 수 없는 관례로 자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세계 기록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이라는 기록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종도 무리 없이 정무를 감당할 수 있고 상왕인 태조도 정종을 인정하며 지지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본이 없는 상황, 결국 정종 주기 2년 1월 28일 개국 1등 공신이었던 남제가 대궐뜰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지금 정왕공을 세워 세자로 삼아야 한다. 이 일은 늦출 수 없다. 감히 신하가 왕세자를 정하는데 큰 소리로 특정 인물을 거론하다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이를 알고 화를 내며 남제를 꾸짖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세자가 없는 정종의 후사로 이방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과 큰 소리를 내어 이방원을 지지할 만큼 이방원의 힘이 막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후사가 없는 정종에게 세자로 그의 형제들이 언급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종에겐 총 3명의 동생이 있었죠. 모두 조선의 개창과 1차 왕자의 난에 공을 세운 형제들이었는데요. 함께 나고 자란 형제 사형제가 이 살얼음 판을 어떻게 건너가게 될까요?